안녕하십니까.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의 송상은입니다. 요즘 날도 많이 따뜻해지고 이 포근한 봄을 맞아서 나들이들 많이 가시죠. 그런데 아이가 있는 집은 이것만큼은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바로 실종인데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 2월 평균 1,200건에 달하는 이 실종 신고 건수가 3, 4월에는 무려 43%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영유아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이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오늘도 실종 가족들과 함께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 아동 전문기관의 김진 소장님. 그리고 경찰청 장기실종 추적 전담팀장 출신이신 이건수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봄철 나들이 때 우리 부모님이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겠죠? 네. 아이들과 관련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 대원 등 이 부모님과 아이들이 많이 놀러 갑니다. 근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없어지거든요. 네. 특히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는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딸이 5살 때 공원에 갔다가 없어져서 정말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네네. 교수님도 정말 전문가신데 교수님도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게 이렇게 아이들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좀 더 이런 실종 예방에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실종 예방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대부분의 실종의 원인이 보호자 이탈 사고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나들이를 가실 때 무엇보다도 좀 각별하게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네네. 우리 아이들에게는 네네. 보호자가 함께 있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사전 교육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네네. 예를 들면 아이들은 보호자가 같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네네. 무조건적으로 좀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더 발견하기 어려워지기 그쵸. 때문에 네네. 제자리에서 멈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자리에서 멈추기, 네. 본인의 이름과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생각이 났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 요청하기 해서 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 요걸 기억할 수 있도록 사전에 네네. 교육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도 부모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이 3가지만큼 꼭 기억하라고 계속 네, 알려주면은, 반복적으로. 그러면 좀 덜 당황하고 미아를 정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이가 없어졌을 때 빨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미리 실종 예방을 위해서 해두셔야 되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 사전 지문 등록 제도인데요. 네. 저희 경찰에서 이제 2012년 7월부터 그 지문 등록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년도에는 예비 운영을 했고 그 13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네. 그 부모님 인적사항하고 아이 인적사항, 사진, 지문을 그 경찰에 등록해서 네네. 실종을 예방하는 제도인데요. 실제로 이 지문 등록 제도가 시행되면서 네. 그 6살 이하 아이들이 없어진 경우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와, 그래요. 예전에 이제 주민등록할 때 지문 찍고 이럴 때는 괜한 반감도 있고 하기 싫었는데 아이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서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실제로 이제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그 아이의 그 사진과 지문을 바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네. 집에서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네네. 그 지문을 제외한 사진과 인적사항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집에서도요? 예. 네. 그리고 안전드림 네, 치거나 검색하면. 182를 친다면 네. 사이트가 나옵니다. 182요? 예. 네네. 거기에 그 사이트에 보니 신고 아동에 대한 실종 예방 신고 그 사이트 칸을 들어가면 네네. 사진과 인적사항 등록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 초부터 이제 앱으로 등록이 가능하게끔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실종 예방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알아둬야 할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등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에서는 장기 실종 아동은 물론이고 또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찾아야 할 아이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보인데요.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닮은 아이를 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소식을 알고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청 112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 전문기관 번호 02-777-0182로 제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할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채민, 2003년 당시 나이 만 3살로 현재 17살입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서 실종됐으며 아토피성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우정선, 2004년 9월에 실종됐으며 당시 나이 만 5살로 현재 18살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실종됐습니다. 모영광, 2003년 10월 부산 해운대에서 실종됐습니다. 당시 나이는 만 2살, 현재는 16살입니다. 눈썹이 짙고 일자형이며 머리숱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김대현, 2003년 9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실종됐으며 당시 나이 만 3살, 현재 17살입니다. 김유섭, 2003년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에서 실종됐으며 당시 나이 만 7살로 현재 21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정훈, 1973년 서울 서대문구 대연동 집 앞 골목길에서 실종됐습니다. 당시 4살로 현재 48살이 됐습니다. 4살이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아이, 이정훈을 찾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될 아동은 바로 이정훈 군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1973년 서울 서대문구 대연동 집 앞에서 실종됐습니다. 현재 나이는 48세고요. 어린 시절 모습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이정훈 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이정훈 군의 어머니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동안 어머니께서 마음고생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심하셨을 텐데요. 정훈이가 실종된 지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죠. 네. 정확히 언제였는지 다시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73년 3월 18일 일요일이었고요. 네. 오전 11시경에 집 앞에서 엄마 나 10분만 놀다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잠깐 내보냈던 게 10분이 지금 44년이라는 긴 세월을 네. 갖게 만들고 있네요. 그래요. 이런 질문조차 참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혹시 어머니 그 정훈이가 5살 때인데 말은 이렇게 자기 4살. 이름은 4살. 얘기할 정도였나요? 이제 만 4살, 아니 4살 생일 3일 앞두고 그랬는데요. 네. 그러니까 만으로 치면 3살이고 이제 4살인데 네네. 뭐 자기 이름뿐이 아니라 애할머니, 애갓집 식구들, 친가 쪽 식구들 이름 뭐 삼촌, 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외웠어요. 네. 그 정도면 굉장히 똑똑한 네. 아이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렇게 못 찾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네네. 근데 차라리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44년이라는 긴 세월이 될 바에는 네. 경북 상주에서 서울을 데려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전에는 경북에 예, 사셨던 상주 거죠? 봉룡동 네네. 할머니랑 같이 자라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상주에는 한 2개월, 3개월 있다가 저한테 와서는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네네. 자랐거든요. 근데 네. 정훈이가 가장 큰 사고를 겪은 게 있어요. 네네. 경북 그 봉룡동 할머니 댁에서 살 때 네네. 그러니까 집 앞에서 이렇게 나오면 철길이 하나 있어요. 네. 봉룡동인데 철길을 건너서 밭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못 봤잖아요. 네네. 할머니가 정훈이 자는 사이에 이제 아침 일찍 밭을 매러 이렇게 철길을 건너 가셨나 봐요. 네. 근데 정훈이가 일어나서 보니까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네.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밭에 갔다 이러니까 혼자 집 앞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철길을 딱 건너려고 철길을 갔는데 기차가 딱 오니까 네.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쪽에 있고 얘는 철길 위에 있고 네네. 그러니까 기차가 오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어린 것이. 난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데 기차가 오니까 왼쪽도 오른쪽도 못 가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그 철길에 그 자갈 있잖아요. 돌 그걸 이렇게 손으로 하고 거기 엎드렸대 얘가. 기가 막혔을 거 아니에요. 위로 이렇게 지나간 거군요. 정은이는 엎드려 있고 지나갔대요. 네. 굉장히 똑똑한. 예, 그러니까 머리가 좀 네. 되게 영리한 네.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훈이 죽었다고 할머니는 우리 시어머니인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호미를 막 집어던지고 거기 이제 들어 놓으셨나 봐요. 근데 좀 있으니까 할머니 이러면서 뭐가 벌떡 일어났대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친구가 누구 손주 안 죽고 살았다 일어나거라. 어머니께서 이렇게 애타게 찾으시면서 그렇게 모아두신 그런 내용들을 오늘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예. 뭐 지금 예전부터 이거는 이제 모아두신 게 많이 우리 있네요. 그 정훈이 잃어버리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이제 백색 전단지로 그때 바로 이제 우리 이게 바로 만드신 거예요. 예. 한 44년 전에. 예, 동생 그 신랑이 제재업이라고 있어가지고 이거 아. 만들어준 거고. 네. 이게 지금 저한테는 얘가 지금 44년 됐거든요. 이 신문이 네. 너무 안 됐다고. 기사를 내주신 건가요? 예, 여기. 예. 아이를 찾아주자는 내용으로 예. 기사를 써주셨군요. 사회면에다가 이렇게 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이제 정훈이를 나는 영원히 못 보는 거지. 이거나마 보면서 이 속에 정훈이 사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위로하고 있어요. 네. 그 외에도 이렇게 파일로 가지고 파일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한번 좀 정훈이가 보겠습니다. 100일 네네. 때 100일 때고 이거는 그러니까 실종 당시 참 정말 똘말똘말하게 아이가 생겼네요.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정훈이 동생이 지금 이렇게 그때 대학생 때고 얘가 중학교 졸업 때. 두 형제들도 정말 비슷하게 생겼네요. 예.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정훈이 동생, 네네. 그러니까 100일이었던 그 아이 군대 갈 때, 군대 갈 때 네. 아빠하고 찍은 사진. 사진. 예. 네네. 정말 많은 기사와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찾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움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정훈이가 사라진 날, 그날의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이가 실종된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73년 3월 18일 그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엄마 전길자 씨, 73년 정훈이가 사라진 그날은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정훈이에겐 갓 태어난 100일도 안 된 동생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고 아빠는 외출을 나갔던 상황. 그런데 한창 밖에 나가 놀기를 좋아하는 정훈이는 그날따라 유난히 밖에 나가 놀겠다며 떼를 썼습니다. 계속 밖에 나가 놀겠다며 급기야는 울음까지 터뜨렸던 정훈이. 결국 엄마는 문을 열어줬고 집 앞 골목길에 내보내줬습니다. 마침 골목길에서 또래 아이들이 놀고 있어 다행이다 싶었던 어머니. 아이들이 노는 골목길에 작은 가게도 있었고 주인에게 특별히 아이들을 잘 봐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100일이 된 둘째 아이도 챙겨야 했기에 마음이 바빴던 어머니 전길자 씨. 집에 들어와 둘째를 챙기고 한 10여 분이 흘렀을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엄마 전길자 씨.
정훈이가 아이들과 함께 잘 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정훈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놀던 아이들은 모르겠다는 말뿐. 가게 주인 역시 잠시 부엌에 들어간 사이였다는 겁니다. 불과 10분. 그렇게 정훈이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이정훈 군이 실종됐던 상황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훈이가 실종됐던 곳 바로 집 앞이어서 어머니께서 더 마음이 네. 찢어지게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문 딱 열면 바로 보이는 자리예요. 네. 그게 아마 한 10발짝도 안 되는. 바로 앞에서. 예. 네. 그러니까 거기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네. 혜정이 엄마한테 내가 100원을 주면서 네. 정훈이 어젯밤에 와서 하룻밤 딱 잤으니까 네. 잘 좀 받아오. 그 이야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니까. 네네. 무슨 성경질명처럼. 그래서 100원을 주고 아이들, 그러니까 여자친구 2명, 정훈이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네네. 친구 1명 있어요. 네.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담벼락에 네네. 딱 서서 도넛 하나씩 먹고 있는 걸 보고 들어오셨군요. 잠시 잠깐.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딱 바로 앞이니까. 네. 근데 정민이가 막 우니까 젖을 먹여서 이렇게 살짝 잠들었길래 세워놓고 네. 눕혀놓고 네네. 세수를 하려고 이제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네.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이상하게. 갑자기.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순간 대문을 밀치면서 정훈아 그러고 불렀는데 안 보이는 게 정훈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길어야 한 10분에서 네. 한 15분 정도? 그래서 눈을 박차고 나와서 혜정이 엄마한테 네네. 그 구멍가게 아줌마 네네. 정훈이 어디 갔어? 이러니까 금방 여기 서 있었는데 네. 근데 어디 갔으니까 고구마가 쪄졌나 먹고 싶다 하더래요. 네네. 그래서 고구마가 익었나 가게 안에 가서 그분도 주방- 잠깐 예, 주방에 가서 가신 고구마 사이에. 익었나 네네. 보러 갔다 온 사이에 없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환장할 일이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정훈이 어디 갔은가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네. 44년이나 지났는데도 정말 바로 방금 일처럼 이렇게 잘 기억하실 정도로 우리 어머니에겐 너무나 큰 상처이자 저한테는 너무 생생한 네네네. 기억이라 생생한 기억으로 잊을 수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남아 있는데요. 자기 이름하고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도 가족 이름까지 다 친척 이름까지 알 수 있다는 건 정말로 똑똑하고 의사소통이 잘 네. 되는 아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사실 정훈이는 이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종이 됐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네네. 이제 그동안의 저희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평상시에 본인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종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보호자가 같이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면 네. 그런 충격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평상시에 잘 기억했던 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고 이제 보호자가 같이 있지 않게 되면 네네. 보호자를 찾아서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네네. 또 부모님들은 아이를 찾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왔던 길을 아이랑 같이 있었던 길을 되짚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부모님과 아이의 거리가 점점 더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되고 더 발견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을 찾아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이제 물론 알고 있지만 실종 이후에 전혀 다른 이름으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그 5살, 6살 아이들이 시설로 가게 되면 대부분 시설에서는 이제 새로운 성과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네네. 또 입양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설 어딘가 있거나 자랐거나 또는 남의 집에 입양돼서 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훈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름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정훈으로 살 정도면 저를 찾아봤겠죠.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훈 군은 어쩌면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단서라도 하나하나 연결을 해서
가장 비슷한 부분들을 좀 찾아내야 될 텐데요. 저는 앞서서 이 어머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정훈 군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기찻길 그 사건이 굉장히 어린아이의 기억으로서는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단서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정훈이란 이름으로 살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이름이라도 어린 시절에 이런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아동 실종에 있어서 골든타임은 바로 48시간, 이틀입니다. 실종 후에 48시간 동안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실종 아동을 찾는데 어떤 방법들이 동원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예, 어머님, 정훈이 같은 경우에는 실종된 뒤에 어떻게 수사상이 진행이 됐나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한 2시간 정도는 뭐 길이 많으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정신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뭐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막 정훈아 부르면서 하고 다니다가 이제 제가 막 실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좀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그래서 오후 지금 생각으로 한 4시? 네네. 3시에서 4시 사이에 네.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가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없어진 걸 발견하신 지 한 4-5시간 뒤네요.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은 네네네. 그냥 막 동네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그렇죠. 뿔뿔이 예, 흩어져가지고 막 찾게 정훈아 부르고 네네. 다니고 정신이 하나 없어요.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방에 그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렇죠. 순식간에 예. 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사라졌으니 네네. 그 나의 첫 분신인 아들인데 그래요. 정민은 막 그 방에서 울고 동네 아주머니가 내려와서 젖을 주고 동서남북을 찾아도 못 찾으니까 이제 한 서너 시간을 헤비한 뒤에니까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엄마 파출소 가서 신고를 했죠. 그래요. 네. 아마도 그때가 1970년대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종아동을 찾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신고도 늦게 하셨지만 또 이제 신고한 이후에 경찰에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됐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신고를 하면 그러시냐고 그냥 받아서 적는 스타일이었고요. 아동 보호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잃어버린 아이들을 잠깐 일시적으로 봐주는 가는 곳이죠. 일시적으로 가는 데가 네네. 미아 보호소, 아동 보호소, 그다음에 뭐 아동 정신병원 이래서 이렇게 쭉쭉 연결해서 갑니다. 네네. 근데 그때 이렇게 된 경우 보면 첫 번째 가서 하면 일주일을 있다가 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네네. 건너가는 것 같아요. 못 찾으면 가고 못 예, 찾으면 가고요. 그래서 예, 이제 예. 아동 보호소를 이렇게 건너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길어야 네, 20분이에요, 사진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예. 지금 44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어도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 네. 누가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러지 그냥 이런 않고서는 정황들을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결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누가 상황인 노렸던 것 같은데. 같아요. 아니면 번쩍 예, 안아갔거나 예. 손잡고 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너무 짧은 순간이었기 네. 때문에요. 실제로 그 아이가 없어진 10분, 20분은 우리가 생각하기 얼마 안 되는 시간 같지만 엄청난 시간입니다. 네. 특히 우리가 아무리 어린 아이들을 할지라도 10분, 20분 정도면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거리가 가 있습니다. 네네. 특히 또 차가 있으면 차도 타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 일주일 후에 서울에서 없어진 아이가 그 섬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저만큼 가 있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다니까 정훈 군은 유달리 또 똑똑한 아이였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혼자서 모르는 길을 가더라도 돌아오거나 가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는 이제 어머니께서는 결국은 이제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는 유괴를 거잖아요. 당했거나 예, 예. 아니면 누가 눈독 들이고 있다가 네. 그 시절에는 왜 자식 못 낳는 집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네네. 원하는 집도 많았고 예. 또 해외로 예. 뭐 수출국이라고 뭐 네네. 대한민국은 아이 수출국이라 해가지고 막 해외로 막 그냥 네네. 팔아먹고 이랬다는 소문도 막 들려요. 그런 근데 생각까지 하면 너무나 가슴이 너무 잔인해요. 그렇죠. 이제 너무 참 많은 부분들이 안타깝고 이제 화도 나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속상해. 제가 죽고 싶을 만큼 네네. 괴로워요 지금도.
이 교수님 어떠세요? 이렇게 정훈이가 유괴되거나 뭐 납치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대부분 이제 네. 없어진 그 부모님들은 극단적으로 우리 아이를 납치했다, 유괴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한 15년 동안 한 5,600건 정도 처리를 하면서 네네. 늘 느낀 점인데 정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살아 있을 거고 네. 잘 지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거기서 사건 사고가 있었다면 바로 신고가 들어왔을 건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는 것은 아마 길을 잃었거나 누군가와 함께 아마 그 시설로 인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저도 죽었다고는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네. 정말 어딘가에 살아서 네. 제가 죽기 전에 분명히 엄마 미안해. 내가 못 찾아서 우리 너무 늦게 만났지 않아 이러고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실종 후에 48시간 이 골든타임의 수사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대처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면 이 아동의 현재 모습을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또 이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큰 어려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에서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해서 실종 아동의 현재 모습을 한번 추정한 그런 사진도 보여드릴까 합니다. 실종 당시 4살이었던 이정훈 군 현재 성인이 된 모습은 어떨지 잠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 아동들. 유일한 단서는 과거 기억, 그리고 남겨진 아동의 사진들 뿐이다. 실종 후 수년 혹은 수십 년, 현재 나이에 맞는 얼굴은 또 다른 중요한 단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3D 몽타주 프로그램 폴리스케치. 과거 사진으로 실종 아동의 현재 얼굴 추정이 가능하다. 한국인 남녀노소 900명의 인상별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 눈, 코, 입 길이와 얼굴형 같은 신체 특징부터 인상과 나이에 따라 나타나는 주름살이나 피부색 같은 얼굴 특성도 반영되는 프로그램. 사진 속에서만 존재했던 수년 전 혹은 수십 년 전의 실종 아동의 얼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실종 당시 4살이었던 이정훈 군, 성인이 된 모습을 저희가 추정해봤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폴리스케치 방법이 이정훈 군의 어린 사진을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요. 저희가 우선 외국 기술로 34세 정도로 추정되는 얼굴의 모습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입니다. 34세 정도로 추정한 모습이 이 모습이고요. 이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폴리스케치 기법을 활용해서 40대 중반의 모습을 저희가 도출해냈는데요. 바로 다음에 보시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40대 중반, 그러니까 현재 모습에 가까운 사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특징적인 모습들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예상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정훈 군의 어렸을 때 실제 사진이고요. 34세 정도로 추정되는 사진, 그리고 현재 모습에 가깝게 다시 만들어낸 사진입니다. 예. 특히 그 정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이마가 많이 튀어나오고 네. 눈, 코, 입은 나이를 먹더라도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 코, 입 형태를 자세히 봐주시고 네. 그 성인 사진을 보시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특히나 실종자를 찾고 나면 그 실종자는 자기 어릴 적 사진을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저희 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 사진, 그 실종 당시 사진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저 사진에 기반을 두고 성인 모습을 유추하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도 어릴 적 사진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봐주셔서 많은 제보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어머니께서도 오늘 이 마지막 사진까지는 전에 보시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예. 어릴 때 그 모습이 좀 남아 있는 거 같으십니까? 아니 근데 예. 정훈이는요 그 눈이 네. 우리 보통 사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옆으로 찢어지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근데 걔는 많이 이렇게 그렇죠. 동구리 눈 마냥 이렇게 동그래요 얼굴. 눈이. 그래가지고 예. 쌍꺼풀이 엄청 커요. 그래요. 두 개 다. 예. 그래서 예. 근데 이 사진은 지금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거 네. 처음 봤는데 네. 나 이거 무슨 탤런트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잘생겼나요? 네. 아니 지금 48세로 추정되는데 어릴 때 이제 동그랗고 쌍꺼풀 진 눈이라도 네. 세월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이제 과학 기술을 적용해서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추정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머니께서는 그러면은 특별히 또 봐주시는 분들에게 어느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봐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점이 있으신지요? 눈요. 아, 눈이요. 예. 네. 눈이 더 뚜렷하고 네, 눈이 네. 쌍꺼풀이 너무 커가지고 네네. 어떻게 그냥 호수처럼 빨려 들어가는 그런 눈이에요 남자아이가. 네네. 근데 얘 웃으면 정훈이가 웃잖아요. 네네. 그럼 막 자지러져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요? 예, 네. 막 옆에서 네네. 보는 사람도 네. 어쩜 눈망울 얘가 저러냐고. 보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 예, 좋은 그런 그리고 웃음이었겠네요. 뭐 제 자식 네.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고 뭐 팔불치를 하는데 네, 많이 너무 하세요. 잘생겨서 네네. 정훈이 어렸을 때 업고 나가질 못했어요. 너무 잘생겨서요. 예. 예. 근데 보통은 이제 미아를 찾는 그런 전단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당시에 어떤 신체적인 특징들, 뭐 흉터라든지 뭐 문고반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신체적인 다른 특징은 없었는지요? 아, 정훈이가요. 네. 자전거 타다가 발 뒤꿈치가 네. 자전거에 이렇게 껴가지고 막 엄청 많이 파져가지고 지금 제 생각은 왼쪽 같기도 한데 네. 발 뒤꿈치에 예, 발 뒤꿈치에 네. 큰 상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크게 예. 상처가 난 거기 때문에 지금 예. 흉터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예,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예. 지금도 아마 세월이 흘렀어도 네. 희미하게나마 네네. 남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 점들도 좀 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아버지나 지금 남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마가 좀 많이 벗어지는지 그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정훈이는 네. 이마가 엄청 넓고 여기 네. 앞에 머리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삼자 네네. 네, 좀 이마가 좀 네. 많이 넓어요. 네. 넓고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은 나이 들어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렇죠? 변하죠. 예. 예. 동생 사진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큰 동생 네네. 100일 때고요. 예. 이거는 막내 예. 100일 때. 근데 예. 막내 100일 때가 정훈이 사진하고 좀 너무 그렇죠. 이제 둘째 동생이 네네네. 정훈 군이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정말 이목구비가 뚜렷한 게. 예, 예. 그리고 첫째 동생이 어머니랑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예. 네네. 맞아요. 그래요. 형제들의 모습도 참고를 하신다면은 현재 모습도 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동생들은 그 여기서 제작하신 40대로 추정하시는 모습 사진 저도 오늘 여기서 처음 네네. 봤는데요. 사실 저는 그 어머님도 뵀었지만 아버님도 굉장히 여러 번 뵈서 얼굴을 네네. 기억하고 있는데 네네. 저 사진을 보면서 아버님과 굉장히 닮았다 그런 그래요?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예예. 정훈이 동생 정민이 그 군대 갈 때 아빠랑 찍은 사진을 보니까 네. 진짜 많이 닮았네요. 그래요. 예. 또 아버님 사진. 정훈이 동생, 아버님, 정훈이 아빠. 네네.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뭐 이게 딱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하나의 단서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말씀해주신 이 큰 눈 그리고 넓고 튀어나온 이마 이런 것들도 정말로 큰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실종 당시 모습과 성인이 된 이정훈 군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생 이정훈 군의 모습입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오늘은 1973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집 앞에서 실종된 이정훈 군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는 48세입니다. 40년 넘게 아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시죠. 전길자 여사님 오늘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머니 스스로도 지난 44년간의 시간 동안 정말로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죠. 네. 예, 어려움도 많으셨고요. 네. 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암 수술도 3번이나 받았고 아, 그래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네. 그 매 순간순간마다 제가 오뚜기처럼 일할 수 있었던 건 어딘가에서 정훈이가 나를 지켜주지 않나.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희망이 끌릴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정훈이 동생도 이제 46이거든요. 네, 그 아이도 중년이 됐잖아요. 네.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엄마, 형 잘 있을 거야. 잘 돼 있을 거야. 우리 희망을 갖고 네. 엄마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형 네. 찾을 때까지 아프지 말고 살아만 있어다오. 네. 그런 말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네. 그리고 정훈이를 잃고 나서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사랑을 제대로 줬겠습니까? 뭐 모든 행복과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이 두 아이에게도 아이들한테도 저는 또, 너무너무 예. 죄스럽고 그래요. 죽고 싶어요. 아, 사실 그 당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가족들 간의 어려움들도 서로 간의 그런 어려움도 굉장히 컸을 것 같거든요. 남편과의 관계는 괜찮으셨는지요? 지금도 소원해가지고 지금도 뭐 남남처럼 살고 있지만 네. 그때 당시 시어머니께서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어머니께서 보시다가 없어진 네, 제가 거라서. 예, 예. 서울 올라오고 하룻밤 자고 네. 그 이튿날 이런 난리가 났기 때문에 네. 너는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자식을 잃고도 살 수가 있냐. 네가 사람이냐는 식으로 정말로 시어머니한테 많은 고통도 받았고 네. 그러기 전에 저희 시어머니 또 얼마나 속이 상했었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그리고 장남. 예, 장남에다 예. 장손에다가 네네. 두말 할 것도 없었겠지만 엄마만 하겠어요. 그렇죠? 하겠어요? 예. 시어머니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확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네. 정민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 아이가 또 고아가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모든 걸 다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정훈이를 찾을 때까지 열심히 살자 하다 보니까 동생도 하나 더 생겼고 지금까지 왔고. 두 동생이 이제는 어머니에게 큰 힘이 돼서 오늘까지 오신 거죠. 그럼요. 네, 근데 네네. 두 동생이 없었다면 전 네네.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네네. 어머니께서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시청자분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남의 자식이다,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있게 좀 봐주시고 주위에 그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느낌이 오거나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정도 많고 속도 깊고 따뜻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픈 마음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좀 보시고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마지막 부탁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정말 단서가 될 만한 부분들 작은 거라도 다 짚어서 전해드렸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군도 어디선가 이 방송을 꼭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아들에게 할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편지로 준비해 오셨다고 해서요. 저희가 아들에게 띄우는 어머니의 편지 잠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분신 정훈에게 너와 내가 생리별을 한 지도 벌써 44년이라는 긴 세월의 무게가 내 몸을 짓누르는구나. 어찌해야 너를 만나보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지네. 겨우 이 편지 두 줄을 쓰는데도
눈물이 앞을 가려 타자를 칠 수가 없구나. 정훈아. 목 놓아 불러봐도 대답 없는 너를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 지금쯤이면 어떻게 변했을까? 정훈아, 이제 지금 네 모습을 어디에선가 짠 하고 나타나주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까? 아님 너를 보고픈 이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너를 볼 수 있을까? 정말이지 넘넘 막막하여 답이 안 나오네. 너를 생각하고 네 이름만 불러도 이 엄마는 가슴이 답답하고 터져버릴 것 같아서 머리가 빙빙 도는데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정훈아 정말 보고 싶어. 지금 너도 나랑 똑같은 생각이 있지.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야지. 얼른 연락 좀 다오. 이렇게 까맣게 타들어가는 이 애비의 가슴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나의 큰아들 이정훈아, 방법을 좀 가르쳐다오. 이 엄마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젠 엄마가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 그러니 이제 정훈이가 이 엄마를 찾아주면 안 될까? 부탁한다. 사랑하는 정훈아. 이정훈아. 정훈아. 힘내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힘 빠지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확 울컥하게 되네요. 힘내시고요. 예, 네. 꼭 찾으실 겁니다. 네. 아니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저한테 이제 44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으니까 내려놓으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내려놔요.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도 그때 73년 3월 18일 그날 엄마 나 10분만 나갔다 올게. 그게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어떻게 새끼를 잃어버리고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나 네. 저희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아니에요. 감정이 많이 북받치셔가지고 그러신데 어머님의 이 사연을 굉장히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도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무엇보다도 정훈이가 꼭 돌아올 거라는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건강 잘 지키셔서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은 저도 전혀 모릅니다. 그 아픔의 깊이는 부모 아니면 그 아픔의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는 참 아픈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의 마음이 전달돼서 우리 이정훈 군이 꼭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맞이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일은 정말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어머니의 심경 잘 읽으셨고 또 헤아리셨다면 그 주변에 혹시 이정훈 군일지 모르는 분들 이 사연을 보신다면 가족들은 통하잖아요, 어머님. 예, 네. 어머니 사연 읽으시고 어머니 말씀만 들어도 뭔가 가슴 뛰는 그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어머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장기 실종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곳곳에 CCTV가 달려있고 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 실종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실종 사건 발생 건수 현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아동 실종의 경우에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2만 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은 실종 아동 찾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 아이들의 99% 정도를 하루 이틀 이내에 대부분 발견을 하고 있고 그 중에 1% 정도가 발견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48시간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아서 장기 실종으로 구분이 되고 이제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주변 이제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성인 실종도 굉장히 장기 실종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문제가 네. 지금까지 실종 아동의 문제였다면 네. 앞으로는 성인 실종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그동안 한 5년 동안 통계를 보면 성인 실종 같은 경우 하루 평균 14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하루 평균이요? 네. 예. 그러니까 작년 한 해만 이제 통계를 보니까요. 한 6만 명 정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네네. 가정이 요즘에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네. 성인 실종이 자꾸 증가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성인 실종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추적해야 될 부분이 이 범죄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또 이렇게 수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루라도 실종 아동 그리고 실종자들을 찾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장기 실종자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추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1일 이 경북경찰청에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장기 실종자 추적팀을 신설해서 실종자 가족 찾기에 나선 것입니다. 저희가 그 화면 준비했는데요. 잠시 함께 보시죠. 실종이라는 건 사실 이제 실종 초기에 잘 대응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발견하기도 더 어렵고 또 실제로 이렇게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종 초기에 발견되지 않더라도 사실 지속적으로 수사해야 될 필요성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일선경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밀려드는 사건들 때문에 그 장기 실종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경찰서에서는 지방청 내에 장기 실종 수사팀을 만들어서 경찰서에 1년 이상 됐던 장기 실종자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됐습니다. 14살이고요. 같은 위치에 직접 장애인이죠. 예, 이분은 2013년 11월에 실종이 되셨는데요. 물론 이제 같이 사시던 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좀 정부실 곳을 좀 잃어했었던 것 같고 그냥 막연히 대구에 사시는 어머니가 대구 사신다는 내용만 알고 어머니를 찾아가겠다고 그냥 마을 주민들한테 그런 말만 남기고 떠났었는데 그 중간에 사실 실종이 됐었고 이분 어머니도 혼자서 한 1년 동안 찾아다니시다가 이분도 한 2014년도 말에 신고를 해서 그러고도 사실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마침 작년 초에 이렇게 그 병원 진료한 기록이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수사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이름만 있고 뭐 전화번호는 없고 휴대전화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좀 찾기 어려웠는데 이제 그 당시 실종 당시 사진이 있으니까 그 사진을 들고 그 일대를 갖다 계속 한 2달 동안 수소문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마침 어느 건강원에 일을 도와주면서 이제 기거를 하시는 분을 발견했는데 저희 형사들도 막상 이제 그 여자분을 만났는데도
못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외모가 또 변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사진 들고 찾아다니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보통 이제 수사라는 거는 이제 현장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제 모든 현장에는 이제 증거의 보고라는 말이 있듯이 그 사건 현장에 이제 추적할 만한 단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종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뭐 이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수사 중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수사고요. 특히 장기 실종자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를 잃어버리고 혼자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지적 장애나 치매를 알아가지고 뭐 세 가지 다 사실은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변에 탐문을 해도 이제 주변 주민들이나 이런 제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제보들이 이제 기억에서 점점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정보들을 캐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나눠주는 이제 실종자 관련 전단지라든가, 혹은 뭐 길거리에 붙어있는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시고 몇 초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진이라든가 인터뷰를 한 번 정도 더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경북경찰청의 장기 실종자 추적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이 실종 아동 18명을 포함한 33분에 대한 추적만 전담으로 해서 이렇게 맡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종 사건은 네. 집중적으로 그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하고 또 전문 추적 기법이 필요하거든요. 네. 장기 추적권은 이미 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지 유전자, 어떤 미세한 증거 확보라든지 목격자, 그래서 과학 수사 기법이 반드시 적용돼야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전문 추적팀이 자꾸 생겨야만 장기 건은 해결되거든요. 네. 현재 그 경북청에는 한 4건 정도가 지금 그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너무 잘한 일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추적팀을 통해서 네. 많은 장기 실종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2월 1일 날 시작이 돼서 33명을 집중적으로 찾아보려고 한 결과 벌써 4건 정도가 해결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소식들 자체가 우리 실종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더 많이 빨리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장기 실종은 네. 반드시 수색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사실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경찰을 비롯해서 관련 기관들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신다면 좋은 소식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좋은 소식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근데 실종 아동이나 뭐 가족들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게 DNA라고. 예. 장기 미제가 참 어려운 부분이 너무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우리가 유전자를 이런 기법이 없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 부모님 유전자라든지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경찰서에 오면은 그 유전자 대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부모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고 네. 이제 그 정보가 저희 실종아동 전문기관이랑 공유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네네. 1차적으로 저희 실종아동 전문기관에서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유전자 정보와 네네. 새로 접수된 실종 신고의 신상 정보를 매칭하는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유전자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매칭을 통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네. 최종적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종 아동이거나 이제 본인이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네네. 아니면 또 아이를 잃어버린 실종 아동의 가족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유전자 정보를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등록을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실종 아동을 찾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실종자에 대한 제보인데요. 시민들이 적극적인 그런 제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기관에서도 다양한 방법들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계시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전기요금 고지서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아마 봤어요. 대부분 보셨을 텐데 이렇게 관심 자세히 갖고 보지 보시지는 못했죠. 않았을 거라고 예. 보는데 전기요금 고지서에 네네. 매월 실종 아동의 정보가 노출이 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뭐 과자나 우유
제품들처럼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협력을 통해서 실종 아동의 정보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같은 전광판에 게시를 하고 있고, SNS로도 굉장히 요즘엔 파급력이 높아서 개별 그 실종 아동의 사례를 SNS에 스토리로 만들어서 많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보지 않은 게 없어요. 다 봤는데 그동안 그냥 이거를 제 일이다 생각하지 못하고 무심결 지나간 것이 지금 너무나도 반성이 되고, 지금부터도 이 일을 계기로 삼아서 제가 열심히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종 아동을 한 명이라도 더 가족의 품에 빨리 보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가 필요한데요. 저희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이 코너에도 많이 주목해 주셔서 저희가 찾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 또 제보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찾는 실종 아동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유심히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오늘 이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채민, 2003년 당시 나이 만 3살로 현재 17살입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서 실종됐으며 아토피성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우정선, 2004년 9월에 실종됐으며 당시 나이 만 5살로 현재 18살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실종됐습니다. 모영광, 2003년 10월 부산 해운대에서 실종됐습니다. 당시 나이는 만 2살, 현재는 16살입니다. 눈썹이 짙고 일자형이며 머리숱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김대현, 2003년 9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실종됐으며 당시 나이 만 3살, 현재 17살입니다. 김유섭, 2003년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에서 실종됐으며 당시 나이 만 7살로 현재 21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정훈, 1973년 서울 서대문구 대연동 집 앞 골목길에서 실종됐습니다. 당시 4살로 현재 48살이 된 이정훈의 추적 모습입니다. 1970년생 이정훈을 찾습니다. 실종 당시 어린 시절 모습, 그리고 현재 48살이 된 이정훈의 추적 모습입니다. 1970년생 이정훈을 찾습니다.